자, 안녕하세요. 이제 우리 또 새로운 내용들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는 207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부터 여러분들 우리는 이 거래와 관련해서요, 부가가치세다라고 하는 세금이 있는 경우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선 우리 실기 프로그램 더존 스마트A 구동시켜 주시면요, 우리 사용급수는 FAT 1급이고요. 회사 코드는 저희가 4장 연습할 거기 때문에 3장까지 완료된 3003번으로 우리가 실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로그인해 주시고요. 자, 이제부터 관련된 이야기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우리 부가가치세다라고 얘기하면요, 이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에서 얻어지는 이 부가가치에 대해서 과세되는 금액에 대한 세금을 우리가 이야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들 혹시 뭐 햄버거 좋아하시나요? 우리 햄버거 가게 가셔서 뭐 10,000원짜리 세트 메뉴 구입하시면요, 그냥 10,000원 내고 오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 영수증을 보시면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라고 해서 나눠질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가 10,000원짜리 영수증이다 라고 얘기하시면 9,090원의 공급가액과 그것에 대한 10%인 부가가치세 910원, 이래서 우리가 10,000원이다 라고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요, 거래에 수반되는 부가가치세에 관련된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부가가치세는요, 우리 매출과 매입, 무언가 팔 때, 즉 돈을 벌 때도 발생하고요, 매입, 무언가 사거나 돈을 쓸 때도 세금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 관련해서 여러분들 우리 이제 얘기 좀 해볼 거고요. 여러분들 이 부가가치세다라고 하는 것들은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 부가가치세는요, 크게 세 가지 적격 증빙 가지고 얘기하게 될 겁니다. 첫 번째가 세금 계산서고요. 두 번째가 신용카드 매출 전표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현금 영수증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일반 전표 입력을 연습하실 때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요, 30,000원 초과하는 것들 중에 우리가 이 적격 증빙,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세금 계산서, 그리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 그리고 현금 영수증, 요 세 가지를 수취하지 못했을 때, 받지 못했을 때 우리가 뭘 했어요? 30,000원 초과되면, 그렇죠, 영수증 수취 명세서다라고 하는 걸 작성을 했었죠. 그래서 우리 기본적으로 부가세 신고한다라고 하시면 이 증빙 세 가지에 의한 걸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요, 이 부가가치세 관련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우리는 거래다라고 얘기하시면 사거나 팔거나 둘 중 하나가 됩니다. 사게 되면요, 우리가요, 돈을 쓰게 됩니다. 즉 여러분들 비용이나 자산의 취득이 될 겁니다. 자, 팔게 되면요, 돈을 벌게 될 겁니다. 돈을 벌게 될 거예요. 자, 돈 버는 거 수익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고 있다, 무언가 돈을 쓰고 있다 라고 하는 거래가 생길 수도 있고요, 팔고 있다 라고 하는 거래일 수도 있습니다. 요 산다 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부가가치세에서는 매입이다 라고 좀 표현할 거고요, 판다 라는 걸 우리가 매출이다 라고 이야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부가가치세는요, 자, 내가 산 금액이 있다면 산 금액의 10%를 계산해서요, 자, 곱하기 10%를 계산하셔서 10% 계산해서 우리가 이 아이들을, 자, 부가가치세 대급금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자, 판매한 것의 10%를요, 동일하게 판매한 것의 10%를 부가세 예수금이다 라고 이야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판매한 금액의 10%의 부가세 예수금을 계산해서 야, 너 돈을 벌었으니까 부가세 예수금만큼 세금을 내라 라는 얘기입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요. 자, 세금 내라 라고 하는 거니까요. 더 쉽게 표현하면요. 예, 내야 될 세금을 이야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반면에 매입은요. 자, 돈을 썼으니까요. 야, 너 돈 썼구나. 너 돈 많이 썼구나. 아이고, 야, 너 돈 많이 썼네. 너 돈 많이 썼으니까 뭐 하자는 거예요? 세금을 빼주겠다는 겁니다. 세금을 빼주겠다는 겁니다. 왜요? 아니, 돈 많이 썼으니까요. 여러분들, 어렴풋이 연말정산이라는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어렴풋이 연말정산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요. 그렇죠. 너 돈 번 거에 비해서 돈 쓴 게 많으면 지출이 많았으니까 어이구 야 너 돈 많이 썼구나. 그러니까 뭐 하자고요. 연말정산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돈을 돌려주겠다 이런 거죠. 너 돈 많이 쓴 걸 보니까 너 돈 많이 썼으니까 세금 좀 돌려줄게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이 부가세 대급금은요. 맞습니다. 뺄 세금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가세 구조는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예시 들어볼게요. 자, 예시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20만원어치 상품 20만원어치 자, 외상으로 매출했다. 이렇게 좀 얘기해 볼게요. 상품 20만원 외상 매출하였다. 자, 그럼 제가 차변 대변 나눠서 얘기해 볼게요. 자, 차변 대변 나눠서 얘기할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 외상으로 매출했으니까요. 자, 일단 매출했으니까요. 팔았습니다. 상품 매출 팔았습니다. 얼마? 20만원 팔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외상으로 매출했죠? 그러니까 뭐예요? 외상 매출금이 되겠죠. 여러분들 부가가치세가 없는 거래다 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자, 근데요 이제는 우리 부가가치세라는 게 있는 거래다 라고 얘기합니다. 팔 때 세금을 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 얼마에 팔았어요? 20만원에 팔았죠? 자, 팔 때 세금이라고 합니다. 뭘? 부가세 예수금이라고 하네요. 자, 그럼 가볼게요. 자, 20만원어치 팔았으니까요. 우리 여러분들 뭐 하라고요? 부가세 계산하라는 겁니다. 자, 몇 퍼센트요? 판매한 것의 10%니까요. 자, 이렇게 되시겠네요. 보이시나요? 자, 부가세 예수금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부가세 예수금. 자, 판매한 것의 10%. 자, 그러다 보니까 차변과 대변이 맞지가 않네요. 차변과 대변이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대차 평균에 의해서 차변 금액을 높여줍니다. 얼마들요? 22만원이라고요. 자, 그럼 외상으로 판매한 우리 입장에서는요, 얼마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22만원 받아야 되는데, 우리 회사가 진짜 판 건요, 거래하신 건 20만원 있고요. 그에 대한 부가세 예수금이 2만원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9,090원, 910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분계가 갑자기 좀 어려워진 느낌인데요. 분계가 좀 어려워진 느낌인데 어려워진 느낌은 그냥 조금 쉽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냥 뭐 팔면 판 것의 10%만큼 세금 내라 라고 그대로 내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직원 체육대회에 햄버거를 제공했습니다. 햄버거를 구입했는데요. 햄버거 제공했는데요. 그 금액은 30만원치입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여러분 우리 직원들한테 돈 쓴 건 뭐예요? 그렇죠. 복리후생비 되시는 거죠. 얼마요? 30만원 되게 되어 있습니다. 복리후생비 30만원 이렇게 되어 있겠네요. 자, 그 대변에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들
우리 부가가치세라는 게 없다라고 얘기하면 그냥 현금 30만 원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무언가를 구입하면요. 돈을 쓰게 되면요. 세금을 빼준다고 합니다. 몇 퍼센트만큼요? 10%만큼 세금을 빼준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얼마 썼어요? 30만 원 썼죠? 우리가 매입한 30만 원의 10%만큼은요. 부가세 대급금이다 라고 얘기해서요. 부가세 대급금이다 라고 얘기해서 이렇게 10%만큼 세금을 빼주게 될 거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쉽게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뭔가 팔고 있는 입장이 되면요. 돈을 벌었으니까 부가세 예수금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내야 되는 세금이 생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매입 돈을 쓰게 되면요. 너 돈 썼으니까 세금 빼줄게 라고 하는 부가세 대급금이다 라고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암기가 좀 어려우시면요.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닌데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자음이 있죠? 예, 여러분들. 자, 세금의 종류가요. 대급금과 예수금이 있다고 하네요. 대급금과 예수금이 있다고 하네요. 자, 여러분들 디귿이 먼저 나왔죠? 좀 왼쪽에 있고요. 이응이요. 좀 오른쪽에 있죠? 얘도요. 사거나 쉬우시죠? 팔거나 피읍이죠? 왼쪽에 있는 건 왼쪽에 있는 것끼리, 오른쪽에 있는 건 오른쪽끼리 이렇게 매칭시키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가세 신고 어떻게 하는 거냐? 부가가치세를 신고한다라고 하시면요. 자, 여러분들 우리 내야 될 세금은요. 부가세 예수금 2만 원입니다. 2만 원입니다. 차변에 자, 부가세 예수금 자, 내야 될 세금이 2만 원이고요. 자, 이쪽에 보시니까 부가세 대급금 빼줄 세금이요. 부가세 대급금 자, 빼줄 세금이 3만 원입니다. 여러분들 낼 세금이 2만 원이고요. 빼주는 세금이 3만 원이래요. 그런데 빼주는 게 더 많으니까요. 여러분들 이게 연말정산의 개념이죠? 내야 될 세금보다 빼줄 세금이 더 많으니까요. 뭐 하겠다고요? 만 원만큼 세금 돌려주겠다라는 겁니다. 만 원만큼 세금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들? 그렇죠. 세금 환급이 나오는 겁니다. 연말정산 하실 때 환급 세금이 되는 겁니다. 물론 틀린 얘기예요. 환급 세금이란 말 없어요. 자, 낼 세금보다요. 뺄 세금이 더 많으니까 세금을 환급해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연말정산에서 세금 돌려주겠다 이런 얘기죠. 자, 이런 기본적인 구조 가지고 있는 걸 우리가 부가가치세 신고다라고 얘기하고요. 부가가치세 관련된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전반적인 히스토리니까요. 요건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팔 때, 매출할 때 부가세 예수금, 매입할 때 부가세 대급금, 그 나중에 부가세 신고할 때 뭐 한다고요? 정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일반적으로 회계에서 정산한다 라고 하는 얘기는 참고해서 보아라 혹은 정산한다 라고 하는 얘기는요. 그 계정 가서 확인해 보시고 반대편으로 보내는 거였거든요. 여러분들 우리 여비교통부 얘기할 때도요. 차변에 있던 가지급금 대변으로 보내서 없애줬거든요. 자, 동일한 논리로 이야기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했던 얘기가 우리 교재 207페이지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가가치세라고 얘기하면 재화나 용역의 재곤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이다 라고 얘기해서요. 여러분들 자, 여기 나와 있는 요 매출 세액이요. 개정 과목으로는 우리가 부가세 예수금이 된다
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가세 예수금이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매출세액이고요. 매출 뭔가 팔면서 돈 벌면서 나오는 세금을 얘기하고요. 매입세액, 매입세액은요. 매입 뭔가를 사면서요. 돈을 쓴 게 있으면 쓴 돈의 10%로 계산되는 게 부가세 대급기입니다. 이게 바로 매입세액이 되고요. 그러면 당연히요. 내야 되는 세금이요. 빼줄 세금보다 많으면 세금을 내야 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차감해서 우리가 부가가치세 실제로 신고 납부해야 되는 금액을 뽑아내는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가가치세는요 크게 기간을 보시면 우리가 1년을 두 기간으로 나누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먼저 회계기간 얘기할 때 일반적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얘기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부가가치세는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절반으로 나누어서 얘기합니다. 1월부터 6월달까지를요 자, 1기다 라고 얘기하고요. 7월부터 12월까지를 우리가 2기다 라고 얘기해서 반년씩 쪼개서 1기와 2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6개월 단위를요 또 쪼개서요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여러분들 1기에 앞에 3개월을요 우리가 예정 신고 기간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여러분 이거 오타예요. 오타예요. 이거 오타입니다.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아니에요. 4월 1일부터입니다. 4월 1일. 자, 확정 신고 기간은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얘기합니다. 오타가 좀 제법 있네요. 자, 그리고 2기는요. 7월부터 12월까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도 예정은요. 앞에 3개월을 얘기합니다. 7월, 8월, 9월까지를 얘기하고 있고요. 확정 신고 기간은요. 뒤에 3개월을 얘기합니다. 여기도 10월 1일부터 되게 되어 있습니다. 10월 1일부터. 자, 근데 이렇게 써 있는 이유는요. 여러분들 앞에 예정 신고 기간에 무언가 세금 누락한 게 있으면요. 잘못된 게 있으면 확정 신고 기간에 고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시 뭐라고요? 예정 신고 기간에 무언가 제가 누락한 게 있어요. 제가 돈 벌었던 게 있는데 모르고 기재 안 했습니다. 자, 그런 게 있을 때요. 요 확정 신고 기간까지만 해주시면 큰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는데요. 만약에 요때도 깜빡하고 못했다라고 하시면요. 그쵸. 페널티가 조금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부가가치세라는 걸 신고 납부할 때는요. 기간을 좀 쪼개서 얘기해 준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1기와 2기로 구분하고요. 또 1기 예정 신고, 1기 확정 신고 이렇게 표현하고요. 또 2기 예정 신고, 2기 확정 신고 이렇게 좀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험 보실 때요. 자, 1기 예정 신고 기간이다 라고 하시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인지해 주시면 되고요. 1기 확정 신고 기간이다 라고 하시면요. 4월, 5월, 6월 이렇게 되어 있구나 라고 느껴보시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2기도요. 자, 2기 예정 신고 기간은요. 7월, 8월, 9월이구나 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2기 확정 신고는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요. 실제로 이 부가가치세를요. 이 실제로 부가가치세를 얘기할 때는요. 자, 바로 여러분들 우리가 세금 내시는 게 아니고요. 바로 세금 내시는 게 아니고 여기 보시니까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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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즉, 자, 신고 기간에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 납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기 확정 신고 기간은요. 6월
30일까지니까요. 그 다음 달이니까 언제? 7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2기만 더 얘기해볼까요? 2기 예정 신고는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니까 다음 달 언제? 10월 달이죠? 다음 달 10월 25일까지. 쉽게 얘기하면 부가세는요. 다음 달 25일까지 세금 신고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 납부하게 되어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합니다. 뭐, 요 내용은 나중에 여러분들 우리가 정리하면서 얘기할게요. 정리하면서 얘기하겠습니다. 되게 중요한 말이긴 해요. 11, 그리고 3억. 3억.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부터는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우리가 거래다라고 얘기하면 일반 전표 입력에 요 거래들을 입력해 줬었는데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우리가 해줘야 될 거래에 대한 인식들은요. 자, 부가가치세가 있는 경우에는 자,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이라는 화면에서 이야기 좀 해보게 될 겁니다. 자, 한번 좀 내용을 좀 볼까요? 자, 전표 입력 장부에서요. 우리 일반 거래일 때는요. 부가가치세가 없는 거래일 때는 일반 전표 입력에다 했는데요. 저희가 지금부터 해야 될 건요. 부가가치가 있는 경우에는 이 매입, 매출 전표 입력에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날짜 그냥 임의로 한번 넣어볼게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 날짜부터 넣어주는 거는 일반 전표 입력과 동일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요, 우리 여러분들 날짜 집어넣으시면 우리 그다음부터 할 일은요. 그죠? 뭐 1번 출금, 2번 입금, 3번 차변, 4번 대변에서 내가 지금 차변에 써줄 건지, 내가 지금 대변에 써줄 건지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요. 자, 그런데 매입 매출 전표에 오시니까요. 아하, 이제 거래 유형이요. 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구분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매출인지 매입인지부터 보시는 겁니다. 아까 잠깐 필기했었죠? 어떻게 여러분들? 내가 지금 팔고 있는 입장인지, 돈을 벌고 있는 입장인지, 매입, 돈을 쓰고 있는 입장인지 확인해 달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지금 돈을 벌고 있는 게 맞다면 매출, 내가 지금 돈을 쓰고 있는 게 맞다면 매입 중에서 유형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내용이 바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이 내용입니다. 매출 유형과 매입 유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크게 여러분들 뭐 고민하셔야 될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주 크게 고민하셔야 될 내용은 아직까지는 없어 보입니다. 매출과 매입이시고요. 자, 뭐 나머지 것들도 여러분들 우리가 같이 얘기하면서 얘기할 겁니다. 자, 제일 어려운 건요, 바로 여러분들 이겁니다. 자, 매출. 내가 지금 돈을 벌고 있는 건데 이것도 유형들이 있다는 겁니다. 유형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보시니까 첫 번째는요. 자, 11, 12, 13, 14,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쉽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11, 12, 13번. 그리고 17, 18, 19번. 그리고요. 22, 23, 24. 눈에 보이시나요? 예,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요. 11, 12, 13번은요.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계산서. 우리가 적격 증빙이라고 부르는 것 중에 세금 계산서와 관련된 거죠. 자, 그리고요. 신용카드 매출전표, 신용카드 매출전표, 신용카드 매출전표. 17, 18, 19번은요. 카드로 거래했던 내용입니다. 22, 23, 24번은요.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 자, 여러분들 매출 내가 지금 팔았어요. 내가 지금 팔았습니다. 내가 지금 팔았는데 우리 거래할 때요. 적격
증빙이 뭐였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요 유형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즉 내가 지금 무언가 팔았는데요. 팔면서 돈 벌었는데 세금 계산서 가지고 거래했다라고 하면 11, 12, 13번에서 선택하시면 되는 거고요. 내가 지금 매출, 뭔가 팔면서요. 돈 벌면서 카드로 거래했다라고 얘기하시면 17, 18, 19 이렇게 얘기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내가 지금 무언가 팔면서 돈 벌고 있는데 현금 영수증으로 거래했다라고 하면 22, 23, 24 이렇게 이야기해 보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격 증빙이 뭐였냐에 따라서 우리가 요 유형이 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요 유형이 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것들은요? 좀 특이한 것들이에요. 나머지 것들은요. 14번에 건별 막 이렇게 있는데 뭔지 모르시겠죠? 예, 지금은 모르셔도 괜찮아요. 조합 매출 뭔지 모르시겠죠? 괜찮아요. 자, 괜찮아요. 특이한 건요, 여러분들. 요 21번에 전자 매출이 있는데요. 전자적 결제선의 이용, 전자화폐. 즉, 여러분들 뭐예요? 비트코인 같은 거예요. 비트코인 같은 걸로 여러분들 우리가 결제하면 전자 매출로 보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유형이 나누어져 있다는 겁니다. 자, 11번에 그럼 과세 매출이다 라고 하시면요. 일단 여러분들 세금 계산서 가지고 거래했으면 11, 12, 13번입니다. 실무 프로그램에서도 11, 12, 13번이 자, 매출, 과세, 영세, 면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과세라고 얘기하는 건요.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들 내가 뭔가 팔 때요. 판매한 금액의 10% 세액이라고 하는 세금이 보이면 과세라고 하는 겁니다. 영세라고 하는 건요. 영세라고 하는 건요. 자, 세금이 여러분들 지금은요. 부가치세가 10%로 계산했거든요. 자, 영세는요. 영세라고 하는 건 세율이 0%인 걸 얘기합니다. 세율이 0%인 걸 영세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세금이 0%니까요. 0%니까요. 부가세 예수금이 여기서 얼마일까요? 0원 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외상 매출금 얼마 될까요? 예, 그냥 20만원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세율이 0%인 걸 우리가 영세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13번에 면세 있습니다. 근데 면세는요, 아예 세금이 없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아예 세금이 없이 세금에 분기해 줄 게 없는 거, 이걸 우리가 면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같은 논리에서 보시면요, 카드 과세는요, 카드로 거래했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부가치세 예수금이요 10% 있는 걸 우리가 카드 과세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카드 면세는요, 지금 같은 거죠. 카드로 거래했는데 여러분들 뭐인 거예요? 부가치세라고는 세금이 아예 없는 거고요. 카드 영세는요, 이제 쉽잖아요. 뭐예요, 여러분들? 부가치세가 0%인 거, 0%인 겁니다. 자, 마지막 좀 정리할게요. 자, 이번에는 그럼요. 현금 과세라는 건요. 현금 영수증인데 부가가치세 예수금이 10% 있다는 게 여러분들 뭐라고요? 현금 과세 될 거고요. 현금 면세는요. 자, 지금처럼요. 현금 영수증으로 거래했는데 뭡니까? 부가치세액이 없는 걸 현금 면세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현금 영세다라고 얘기하시면요. 그렇죠. 세율이 0%인 걸 이야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정리해 보시면요. 우리 이제 지금부터 얘기하는 매입 매출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요. 매입 매출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 자, 부가가치세가 있는 거래일 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벌면 매출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돈을 쓰면 매입이다 라고 표현하게 되어 있고요. 증빙은 세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세금 계산서, 그리고 뭐요? 신용카드 매출전표, 그리고 뭐라고요? 현금 영수증, 요 세 가지가 있고요. 10%로 세금을 계산하는 걸 우리가 과세다라고 얘기하고요. 0%로 계산하는 걸 우리가 영세다라고 얘기하고, 세금이 아예 없다라고 얘기하는 걸 면세다라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요. 우리
다음 회차에서 이야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